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방송을 유쾌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요거는 애매해요. 유쾌하게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이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그래도 워낙 짜증나는 일 천국이어서 천지 삐까리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약간 분위기는 업시킨 상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의 응급의료센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 혹시 준비됐습니까? 예.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딱 갔어요. 대통령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기자들에게 아니 병원 가보셨습니까? 병원 한번 직접 가보시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가셨습니다. 일단 간 건 어떻게 보세요? 평가는 먼저 일단 2월부터 9번을 갔다고 보도는 됐더라고요. 예. 대통령의 일정이. 근데 9번을 가셨으면 충분히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아실 텐데 국정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좀 우아했고요. 뒤늦게라도 지금 응급실을 찾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도 응급실을 찾았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응급실을 찾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정부에서의 수장인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에서 찾은 거는 같은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지금 말씀하는 것도 돈 올려줄 테니 그랬잖아요.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예. 뭐 이렇게 응급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지원을 해줄 테니까 힘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생명이 잃어가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응급실 의사 간호진이 번아웃 돼가지고 지금 지쳐 죽겠는데 한약 사가지고 왔다. 예. 한약 먹고 바카스 힘내서 한 10박스 사서 힘내. 아. 그리고 금일봉 내가 챙겨줄 테니까 화이팅! 하고 왔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다.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이 여당 네, 힘든 줄 알아요. 예, 저희는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가시 편하게 얘기해주십니다. 가셨다고 뭐 볼 수는 없고 왜 대통령이 그러면은 응급의료 센터에 갔나? 네. 정부도 느끼는 거라니까요. 느끼기 때문에 군의관 공보위 투입을 하고 대통령도 가신 거란 말이에요. 예. 제일 걱정하는 게 현실 인식이 국민과 용산 대통령이 다르다. 이게 제일 문제인 그게 거잖아요. 문제인 거죠.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땐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붕괴는 아니고 그냥 좀 어려운 정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 그분들은 이제 정의가 붕괴가 완전 셧다운을 붕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붕괴의 의미와 이분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너무 다른 다르다.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거고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공무원 정부에 속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보고서들도 보면은 자 뭐 의사 몇 명 중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뭐 70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 가 보면은 다 막 번아웃 돼 있거든. 그건 안 나와 있잖아요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중증 경증 얘기를 어제 또 제가 예. 볼 땐 완벽한 실언이에요. 지금 말씀은 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예. 2차관이 인터뷰에서 중증 경증 본인이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입니다. 그건 마비 상태 정도가 아니면 경증입니다. 저는 말도 안 즉각 되는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잠깐 얘기하면 이 국민의 화를 북돋는 발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희 내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뭐 차관 경질하고 장관 경질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분들 경질하면 갑자기 전공의가 복귀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큰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이거죠. 차관 장관을 경질했을 경우에 그럼 의료개혁을 밀어붙인 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명분을 갉아먹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장관 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가신 거가 어느 정도 이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고 있어서 가신 거예요. 가서 아신 게 아니라 알게 돼서 가신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렇다면 항공모함이 살짝 틀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게 좀 판단이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정브리핑에서 상황인식을 충분히 알았다면 그렇게 기자들에게 반문해서 별 문제 없다. 현장 가봐라 라고 반문했을지 했던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잠깐 브레이크를 밟읍시다. 26년도에 의대 증원 유예하시죠. 그러면 이거를 단박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 문제인식이 있었다면 그래? 그럼 한번 논의해 봅시다.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어제의 응급실 방문의 의미가 알아서 갔다? 인식이 아예 없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설마 지난주 목요일까지 몰랐다가 그 다음에 알게 된 거냐? 그래 갑자기 알게 되냐 그거예요. 저는. 그 뜻은 아니고 국정 브리핑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야 26년도 의대 정원 유예하고 대화하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용산의 첫 반응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흘려 그걸로 서로 또 옥신각신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채널은 그렇게 된 거고 그 외 채널에서 많이 또 대통령 또 용산 대통령실 이쪽으로 반응이 많이 쏟아졌으리라고 봐요.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다. 예, 당연히 그렇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반응이 엄청 왔을 거라는 그 말씀이시죠? 반응, 의료 현장 얘기, 의료 현장이 이렇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말잖아요. 주변의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김준권 교수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전에 보니까 주변에서 듣기로 대통령 주변의 의사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꺼내면 바로 대통령이 경로한다더라. 그렇죠. 이제 그거는 시점의 문제예요. 언제 그 얘기를 전달받았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냐의 문제고 저는 이제 최근의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정브리핑 이후에 분명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현실에 근거한 반응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의 고집불통 MBTI KGBT가 이번에 2차 브리핑 이후에 약간 이건 좀 심한데 라고 해서 약간의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윤석 대변인께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이해해야지. 아니 당연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경로를 당하니까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제가 어떤 비판을 한 비판이 아니라 드라이하게 펼쳐놓고 보면 대통령이 응급실을 가기 전에 장차관의 발언 자체는 전혀 말하자면 대통령의 행보와 동떨어진 겁니다. 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갔다면 장차관의 발언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 여론을 본인 앞으로 끌어들이고 밀어붙이겠다는 어떤 명분 쌓기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예결위 통해서 나온 어떤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보면 이제부터는 의사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응급 대란의 의료 대란의 어떤 핵심에는 전공의들의 탓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 지금 용산은 이 어떤 타협의 의지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급실 간 메시지는 명분을 본인들의 정부의 탓이 아니라 전공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용의 그림이었다. 내가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있다는 그렇죠.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진이 준비됐나요? 그 전날에는 어딜 갔냐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배추값, 굴비값 지금 배추 보고 굴비를 저렇게 또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일각이 물론 저예요. 환자들을 만날 용기는 없고 배추와 굴비를 만날 용기가 있었느냐. 만만하게 배추 굴비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배추굴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환자와 간호진을 의료진을 만날 용기가 없어서 배추 굴비를 만나느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윤석 대변인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날 그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하면서 얘기한 게 개혁의 저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똘똘 뭉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난국을 타개하자 이렇게 해서 기강다잡게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방향 전환 변침의 징조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개혁의 방향이 하나만 딱 요 방향으로만 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건 정부 입장이에요. 26년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거고 25년도 원래 안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입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안고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거 뭐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0기를 든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얘기한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보세요. 공보위하고 잠시만요.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독백인가요 혹시? 아니요.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판단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니까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용산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빙의해서 군의관하고 공보위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응급 의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그걸 그렇죠.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 인정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군에 있는 분 아니면 지역의 뭐 보건소 이런 쪽에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냐는 그렇죠. 반발이 나올 수 있음에도 그분들을 차출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의관이나 이런 분들이 뭐 민간 병원에 딱 가면 그 뭐 처방 내리는 것도 다 다르고 뭐 시스템 다 다른데 다르죠. 막상 가서 뭐 뭘 해요. 일단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거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아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아는데도 전하고 똑같이 그냥 가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제가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이게 처음 3개월 동안은 버텼잖아요. 버틸 수 있었고 응급실에 예를 들어 정말 진짜 경증인 분들이 잘 안 가고 응급실에 본연의 응급 의료 환자를 대응하는 그런 기능으로 순기능이 발현이 된 3개월이었대요. 3개월 초반에는 네. 그거 이제 정부 판단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 그 다음 3개월 동안에는 기존에 버티고 있었던 의료진들이 번아웃되는 기간. 지치고 쓰러지는. 그 3개월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완전히 낙다운된 상황. 지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3개월 동안에 요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는 거죠?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보면 우리는 그냥 계속 간다. 제 생각 지금 이제 말씀은 6개월이 지나서 임계점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제 3개월 끊어서 얘기하신 거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정부가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부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거잖아요. 의료계랑 안 맞는 게 의사의 숫자가 모자라는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의대 정원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의협 회장 같은 경우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고 전공의들은 그거에다가 본인들이 그동안 가져왔었던 어떤 어려운 수련 상황, 불합리한 처우 여기에 대해서 교수들도 안 막아주고 이 시스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이참에 다 바꾸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전공의가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려면 결론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정원 문제. 그것을 근데 그게 완강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한 대로 뭐 유시석 대변인도 정원 문제를 이제 건드려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정원 문제를 건드린다는 거는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2,000명만 고집하던 정부의 실책을 그냥 조금 대통령의 자존심 상하더라도 물러나면 돼요. 물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대화합시다. 그러니까 안을 가져와라라고 하지 말고 그건 대화의 어떤 자세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안이 있다. 그럼 2,000명 고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당신들도 어떤 안이 있는지 얘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정부의 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가져와라. 대화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현실적으로 의료개혁 이렇게 물어붙이면 첫 번째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게 더 쌓여간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거를 담보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의료계획이 완수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된다 하더라도 의사 수를 통해서 공공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려면 일단 보세요. 2015년도 1,501명인데
그것만 25년도. 예, 25년도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학교에서 의대생들 지금 다 유급했잖아요. 3,000명이. 그리고 그 사람 다 외국 유학 가버리거나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의사 수급 자체를 못 해요. 이제 한 7, 그다음에 8년 뒤에 완전히 그렇죠. 전공의들도 지금 뭐냐면 나 다른 살 길 찾겠다. 왜냐면 한국에서만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의대 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집안이. 그러니까 굳이 의사직에 대해서 목매면서 내가 의사를 안 하면 못 먹고 산다. 이런 컨디션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의료개혁을 해서 밀어붙였어요. 증원 이런 부분도 안 싸우고. 근데 결국엔 나중에 의사가 없어요. 딱 봤더니 자 이제 해외 의료 가고. 시스템을 해서 응급 여기도 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시골에도 다 하고 공공의료는 이렇게 하니까 가세요 한데 의사를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을 데려다 놓고 응급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도 돌아서 해라. 우리가 2,000명 고집하지 않을게.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장사듯이 자 2,000에서 1,500, 1,500에서 1,000. 그러면 단계적으로 400명씩에서 5년 이내에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 정도 양보해라. 너희들 그러면 국민 생명으로 너희들이 집단 이기주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은 가장 조금 합리적인데 2,000명밖에 고집을 안 하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그러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희석 대변인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2,000명 숫자에 고집할 게 아니다. 25년은 오케이 그렇다 쳐. 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선 야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가 무조건 2,000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열려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의료계한테 그럼 안을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지난주 목요일 2차 국정브리핑 때 아니 제가 그래서 의사들한테 아니 종일된 안을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목소리 좀 바꿀게요. 아니 제가 뭐 그래서 그 이명 뭐 하지 말고 그냥 해. 좀 웃기려고 했는데 이거 왜 웃겨? 이게 웃긴 주제가 아닌데. 그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일단 대통령이 의사들한테 이걸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따졌어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협상에 지금 정부는 마치 의사들이 노력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의료계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단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 그렇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의대생 다 달라요. 이해관계가. 의사협회 비상총회에서 비대위 출범시켜서 현 지도부를 배척하자는 투표까지 있었잖아요. 예. 물론 그건 안 됐고. 자, 그럼 비대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현 지도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전공의는 다른 소리 하면서 이 지도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일단 세 개만 봐도 예. 뭐 교수들은 또 따로 있다는 따로 것도 거기서 어떻게 단일한 안이 나오겠어요. 음. 이거는 정부가 끌고 가야죠. 음. 네. 정부가 지금 2,000명이라는 기준을 두고 내년에는 한 500명 정도 줄였고 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26년도도 거의 뭐 내부적으로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 입장을 먼저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그러면 선언적 의미의 메시지를 내고 네,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의견이 다른 각 의사단체들을 막 노력해서 찾아다니면서 조율하고 이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또는 여당에 있는 또는 겁니다. 여당이.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대통령도 다 의사들이 안 가지고 온다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럼 그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그렇다.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역시 윤석 대변인 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에 저도 공감하는 게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논의해서 가져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의사들이 이 내부에서 저는 의사들 노력 많이 안 한다고 봅니다. 네. 의사들도 잘못이 많아요. 예, 그렇죠. 말하자면 환자들을 담당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사람들로서 최소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못 찾아서 뺑뺑이 돌다가 생명을 잃으면 부담을 느껴야죠, 의사단체도. 그러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가면서 투쟁을 하자는 논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여론전도 안 하잖아요. 그런 네. 부분은 지적받아야 되나.
일단은 정부가 말한 대로 개혁의 운전대는 정부한테 있는 것이고 사실 의사 단체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지만 이제 예. 공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냐? 그렇죠. 그건 공적 책임 이제 정부죠. 정부에 있는 그러니까 운전대는 개혁의 운전대는 정부한테 있어요. 음. 브레이크를 밟는 밥도 정부한테 있고 네. 엑셀을 밟는 발도 정부한테 있어요. 의료계는 개혁의 어떻게 보면 승객이거나 동승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동승자에게 내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동승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운전자한테 브레이크 좀 밟으세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예요. 잠깐 브레이크 밟으세요 했더니 운전자가 뭐야 내가 운전하는데 지금 무슨 감히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한 대로 정부가 조금 더 좀 세심하고 국민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예. 안을 물러나는 것을 선언적으로 국민 앞에 보여주고 이런저런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만큼 양보했습니다. 자 의사들 가져오세요. 했는데 의사들이 안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신망을 끌어올 수 있다. 근데 의사들한테 가져오라고 하면 어차피 의사들이 안 가져와요. 그거 잘한 건 아닌데 의사들이. 근데 그게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계속 찾아가서 요 정도면 될까요? 혹시 뭐예요? 아 그럼 제가 전공의단체는 제가 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요 활동 주체가 정부가 해야 돼요. 그럼 복지부에서 해야죠. 복지부에서 해야 돼요. 장차관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장차관이 그걸 해야 되는데 안 적어. 그냥 화나 이거 그냥 국민은 가져와. 화나 돋구고 있고 네. 니네가 가져와봐. 안 갖고 와. 그럼 이렇게 갈 거야. 네. 이러니까 지금 안 되죠. 한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로 좀 하라고 그러세요. 복지부 우리나라 장관. 그 네. 의사 직역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의 관계가 비단 이번 딱 요 순간만이 아니라 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그 관계 성질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굉장히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커졌다. 결국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못 건드렸잖아요. 최소한 20년 동안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 됐고 그때 의학분야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있을 때도 결국은 약사들에게 상당히 굴복하는 과정을 가다 보니 의협에서 이제 또 반발하니까 결국은 정원 줄이는 걸로 미봉책으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예. 우리 젊을 따라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음. 근데 의학분업 의학분업 난리 때.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제대로 해결 못하고 이렇게 눌러왔던 게 이번에 터진 거라고 근데 사실 의학분업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컸잖아요. 엄청 컸죠. 그래서 어쨌든 의학분업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의사 부족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은 거여서 그렇죠. 그건 사실은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거거든요. 당시 의대 정원을 좀 줄인 거는 그러니까 당근을 줬지. 당근을 준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당시 저희는 의학분업이란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때도 정권이 흔들흔들하니까 약사 그렇죠, 숫자가 그렇죠. 훨씬 많아요. 대한약사협회가 엄청난 엄청, 힘을 갖고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음. 거기는 의대는 이 의료계는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의대 교수협회부터 해서 전공의 뭐 네. 의협, 뭐 병원협회, 개원협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긴다 진다 개념이 아니라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직역의 파워가 예, 뭉치는 힘에 있어서는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분업 때도 김대중 후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워낙 중요한 문제고 네. 시급한 문제고 또 정부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물론 응급실을 어젯밤에 대통령이 가고 이런 모습은 보였지만 과연 입장 전환 의료계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저희 전제는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뭐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의사들이 돌아야지.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환자 곁을 못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공적 책임이 의사단체보다는 정부에 먼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의사들에게 너희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 절대 의사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세요. 응원. 저희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네요. 의사단체도 이왕이면 해줬으면 바람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의사들에게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선사한 거에 대한 책임은 있겠지만 공적 책임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